안녕하세요. 미국 마스터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한화로 공식 입단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 8년, 총 170억 원의 최종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는 KBO 리그 역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출신의 김광현이 기록했던 151억 원, 포수 양의지가 두산 베어스와 FA 계약을 맺을 때 기록한 종전 최고 기록인 152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12년 만에 한화로 돌아온 류현진이 11년간 미국에서 벌어들인 누적 수입은 1억 2,138만 달러, 한화로 1,6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외야수 추신수 선수의 1억 3,958만 달러에 이어 한국인 메이저리그 2위입니다. 참고로 3위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7년간 활약했던 한국인 1호 빅리거 박찬호 선수로 8,545만 달러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은 류현진이 그 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투자 종목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부동산이죠. 미국 부동산 수요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우 탄탄한 우상향의 성장을 보이는데요. 과연 류현진 선수의 미국 부동산 투자 성적은 어떠했을까요? 2013년에 LA 다저스와 3,600만 달러, 한화로 390억 원에 계약하며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이후 2013 시즌부터 2019 시즌까지 7개 시즌을 보낸 뒤 2020년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하여 2021년, 2022년, 2023년 시즌을 보냅니다. 참고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홈구장이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도 그 당시 거처를 캐나다로 옮겼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쭉 LA 다저스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LA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당시 류현진 선수가 거주하던 곳은 방송으로도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바로 LA 리츠칼튼 레지던스입니다. 월세로 시작했다가 아예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리츠칼튼 레지던스는 레지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저렴한 오피스텔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LA 리츠칼튼 레지던스는 LA 다운타운의 랜드마크로 총 51층의 최고급 럭셔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1층부터 26층까지는 상가와 호텔이 들어서 있고 27층부터 51층까지 224개의 유닛이 주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랜드마크 건물답게 건물 밖에서도 그 위상이 남다르고 건물 안에서도 LA 시내 전체를 넘어 바다까지도 보일 정도로 조망이 대단합니다. 실제로 리츠칼튼은 산타모니카, 헐리우드, 사우스베이 등 365도에 걸쳐 완벽한 파노라마 전망을 가지고 있기로 유명합니다. 최고급 주상복합이 컨셉인 만큼 수영장, 실내 극장은 물론 피트니스 센터, 24시간 경비, 세탁, 청소, 식사 서비스는 기본이고 여행 예약과 강아지 산책까지 대리해주는 컨시어지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리츠칼튼의 서비스는 다른 주상복합 브랜드들 가운데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츠칼튼은 직원이 아무리 친절하게 응답한다고 해도 손님이 먼저 물어본다면 이미 한 단계 떨어진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는데요. 말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라면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권한 이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츠칼튼에 머물던 고객이 비행기 시간을 늦자 직속 상사에게 연락하고 컨펌 받을 시간 여유가 없던 상황에서 담당 직원이 바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항공사에 연락해서 비행기가 공항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했고 이후 리츠칼튼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리츠칼튼은 위치까지 탁월한데요. 한인 다운타운과 가까운 것은 물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것이 있고 무엇보다 류현진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LA 다저스 홈구장까지 5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의 개별 유닛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부동산 플랫폼 진로우에 들어가서 해당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현재 판매 매물로 올라온 리스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닛별로 위치와 전망, 방 개수 등이 다르다 보니 가격도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현재 5개의 매물이 올라와 있고 한국에서는 원룸이라고 부르는 방 하나인 원베드의 경우 약 140만 달러, 하나로 약 18억 원 정도, 투베드가 16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한화로 20억 원에서 26억 원 정도, 그리고 3베드가 현재 2개의 매물이 있는데 각각 250만 달러, 260만 달러, 한화로 32억 원, 3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은 호가죠. 매도자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라 실제로 판매되는 마켓의 가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진로에서는 최근 판매된 유사 매물의 정보도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Recently Sold로 하면 해당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원베드는 약 100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었고, 투베드는 가장 낮은 것은 115만 달러에서 가장 높은 것은 155만 달러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 시세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고, 투베드 기준으로 보면 150만 달러 정도가 현실성이 있는 시장 가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곳을 월세로 렌트한다면 월세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월에 9,000에서 12,000달러, 한화로 한 1,3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류현진 선수의 집은 해당 리츠칼튼 레지던스의 37층에 위치한 약 60평대의 투룸으로 알려졌고, 관리비로만 매월 3,500달러, 한화로 약 400만 원 정도로 낸다고 알려졌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해당 집 구매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방송에 최초 공개된 시점이 2013년을 기준으로 삼아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접수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 정보통에 따르면 류현진 선수는 아직까지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13년 시점의 해당 주택의 가격 대비 2024년 현재 시점까지 약 11년간의 가격 상승폭을 보면 류현진 선수가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층 유닛들의 매매 히스토리들을 살펴보면 이 매물의 경우 투베드의 1600 스퀘어핏이고 2013년과 가장 근접한 시점의 기록은 2014년 133만 달러에 거래가 되었었네요.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2017년에 175만 달러인데요. 2024년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보다는 조금 하락한 166만 달러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2014년에 구입해서 2024년 지금 판다면 금액으로는 33만 달러, 하나로 4억 정도, 수익률은 24.9% 정도가 됩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것도 똑같이 37층의 유닛이고요. 투베드에 2100 스퀘어핏으로 이게 조금 더 60평대에 가깝네요. 이 매물의 경우는 2013년 2월 8일에 스퀘어핏당 869달러, 총 185만 달러, 하나로 20억 원에서 23억 원 정도로 거래가 된 이후 지금까지 거래가 없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입단하고 집을 공개한 시점이나 금액과도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그럼 이 부동산을 현재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로에서 제공하는 예상 가격은 198만 달러 정도로 나옵니다. 185만 달러에 사서 198만 달러에 판다면 금액으로는 약 13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5천에서 6천 정도고요. 수익률로 따져본다면 약 7.02% 정도가 나옵니다. 11년간 존버해서 7%는 조금 많이 아쉽네요. 앞서 살펴본 매물의 수익률인 24%도 7%보다는 높긴 하지만 11년이라는 시간과 매월 발생하는 높은 관리비를 고려해 본다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레지던스가 왜 수익률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걸까요? 바로 이 레지던스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리츠칼튼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서비스일 뿐더러 네트워크 역시 매우 큰 거주 가치가 됩니다. 류현진 선수와 같은 LA 다저스의 선수들은 물론 미국 프로농구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구단주 제리 버스의 아들이자 구단 이사인 제시 버스, TV 진행자 메리 하트,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 스티브 빙이 거주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부유층이 중시하는 고급의 서비스와 더불어 사생활 보장과 안전이 제공되고 야구, 하키, 축구 등 여러 경기장들이 매우 근접하게 있어서 스포츠 스타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곳은 유닛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그 자체가 높은 가치이자 하나의 레퓨테이션 효과로 작용을 하고 그만큼 투자 부동산으로서의 투자 수익은 포기를 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에는 일반적인 관점에 더불어 해당 지역이나 건물, 서비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수성을 함께 참고하여 결정을 해야 안전하고 목적에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류현진 선수는 미국에서 1,600억을 버는 동안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는 사실 금전 수익은 거의 제로 또는 마이너스지만 그에 상당하는 비금전적 수익을 거두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라면 금전적 수익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미 통장에 1,600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이상 오늘은 한화로 복귀한 류현진 선수의 미국 부동산 투자 성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